참고 있던 왼쪽 광배근이 풀리면서 양쪽 무릎이 펴지려고 하는 텐션이 생기고 왼쪽 광배근이 풀리는 방향으로 왼쪽 어깨는 낮게 안녕하세요, 김창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팔로 치는 암스윙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몸으로 치는 바디턴 스윙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골프를 쳐야 하는지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골프 스윙에서 항상 비교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 또한 양팔로 먼저 치고 몸이 회전하며 치는지 하체부터 회전하며 팔이 던져지게 치는 건지 한 10년 정도를 고민하고 헷갈려 했었어요. 저는 처음 골프를 배울 때 양팔로 치는 암스윙으로 배웠었거든요. 소위 L2L 스윙이라고 하죠. 하프 스윙까지 이렇게 90도로 코킹을 해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리는 펌프 드릴 후에 로테이션, 이렇게 팔로우스로 해서 90도가 될 정도로 손목으로 빠르게 임팩트를 하고 피니시 하는 걸 암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하죠. 이렇게 암스윙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싱글을 친 것도 이렇게 암스윙으로 쳐서 싱글을 쳐봤었죠. 그때 당시 저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고 주에 2-3번씩 라운딩을 했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암스윙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거리를 보내려고 스피드를 내면 릴리스 타이밍을 잡기 힘들었고, 릴리스 타이밍만을 생각하니까 거리를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타고난 체형이라도 좋았으면 그냥 이렇게 툭툭 타이밍만 생각하면서 치면 될 것 같았는데, 골프를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골프에서 비거리는 경쟁적이거든요. 드라이버를 치고 나는 7번 아이언을 치는데 상대 선수는 웨지를 칠 정도로 거리 차이가 나면 그 선수를 이길 확률은 희박하더라고요. 그 한계를 느끼고 저는 본격적으로 몸을 쓰는 스윙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깨 회전을 많이 하면 멀리 간다고 해서 이렇게 공이 안 보일 정도까지 몸통을 돌려서 쳐보고, 거리는 힙턴이라고 해서 엉덩이를 빨리 돌려서 치는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체중 이동이 되어야 공에 힘 전달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체중을 보내면서 사이드 밴딩을 많이 주면서도 쳐봤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공이 안 보일 정도로 몸통을 돌려주니까 골반이 이렇게 빠지면서 얼리 익스텐션이죠. 스윙 궤도가 이렇게 처지면서 푸시 슬라이스로 고생을 했고, 골반이 빠져있는 백스윙에서 힙턴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오른발이 바깥으로 도는 스핀아웃이죠. 스핀아웃이 생겨 훅으로도 무진장 고생했었어요. 그렇다고 체중 이동을 한다고 과도하게 사이드 밴딩을 하니까 공 대가리를 친다 그러죠. 탑볼도 무진장 많이 쳐봤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 골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나는 왜 골프를 시작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골프에 정말 재능이 없나? 이 바디 스윙을 시도하고부터 골프를 포기할 정도로 크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 아직도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2010년 7월 7일 프로 테스트를 떨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디 스윙을 한다고 무조건 몸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조건 많이 돌리는 게 아닌 기준을 정해봐야 되겠다고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갔죠. 그전에도 공이 잘 맞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이 딱 올 때가 있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날 딱 그 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왼쪽 옆구리였어요. 백스윙도 무조건 몸을 많이 돌려주는 게 아닌, 다운스윙 때도 무조건 힙턴을 하는 것도 아닌, 중요한 거는 왼쪽 옆구리에 느껴지는 텐션이었어요. 고무줄을 당기면 팽팽한 그 긴장감 있죠. 그 긴장감을 스윙 내내 유지하는 게 바디 스윙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깨우치고
그 다음 해에 프로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먼저 이렇게 가슴에 채를 얹고 어드레스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하체를 두고 내가 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어깨를 돌려보세요. 저는 45도 정도 돌릴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거고 35도 정도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연하신 분들은 50도까지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도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5도가 돌아가든 45도가 돌아가든 내 몸의 가동 범위를 먼저 알아야 기준이 생겨요. 저는 45도 정도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골반의 도움을 받으면 어깨는 90도, 골반은 45도 정도로 돌아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45도 정도의 단차가 생기겠죠. 이 45도의 단차를 내 골프 스윙의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백스윙을 할 때 하프 스윙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어깨의 가동 범위로 올려주는 거고, 그 다음 골반의 회전으로 부족한 45도를 채워주는 거죠. 내 어깨의 가동 범위가 35도 정도밖에 안 되면 부족한 55도를 골반 회전으로 채워주면 되고, 50도까지 돌릴 수 있는 분들은 하체를 버티는 느낌으로 꼬아주면 됩니다. 아마 50도까지 돌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현재 현역 투어 선수들이 50도까지 돌릴 수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35도에서 45도 정도 돌아갈 거예요. 내 어깨의 가동 범위를 인지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텐션을 느껴봐야겠죠. 저는 어깨의 가동 범위가 45도 정도 돌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면 어깨는 90도, 골반은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양팔이 탑스윙으로 올라가면서 왼쪽 옆구리 쪽에 장력이 느껴질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왼쪽 광배근 쪽이죠. 내 몸의 기준은 어깨는 90도, 골반은 45도로 이렇게 꼬이겠지만 양팔이 탑스윙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왼쪽 광배근의 텐션으로 어깨가 100도에서 105도 정도까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사람마다 광배근의 유연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왼쪽 광배근의 텐션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까지 어깨가 더 회전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이 광배근의 텐션으로 공짜로 힘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백스윙의 기준을 잡았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다운스윙을 해야겠죠. 다운스윙의 시작을 하체 리드로 하는 건 다들 아시죠? 중요한 건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45도의 단차를 유지하셔야 돼요. 제 기준으로 보면 백스윙을 했을 때 어깨는 90도, 골반은 45도라고 했죠. 그럼 45도의 단차가 생기겠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왼쪽 광배근의 텐션은 보너스로 얻는 힘이라고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건 하체 리드를 할 때 45도의 단차를 유지하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하체를 빨리 돌리면 백스윙 때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왼쪽 광배근이 확 딸려가면서 엎어치게 되거나, 백스윙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체를 빨리 돌리면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들의 다운스윙을 보면 백스윙을 하고 전환 동작을 할 때 하체는 돌지만 어깨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프로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작이에요. 유연성에 따라 각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지연 동작은 꼭 필요한 거예요. 많은 레슨 프로들이 이걸 상하체 분리라고 말하는데, 상하체 분리라고 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백스윙 때 누구나 형성되어 있는 어깨와 하체의 단차만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운스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45도의 단차가 생겨 있으니까 하체가 이만큼 돌면 어깨도 45도 단차를 유지하며 다운스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오른팔을 비틀어서 내려오는 오른팔 외회전을 하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하체 리드를 할 때 이렇게 오른 팔꿈치를 비틀어서 몸 앞쪽으로 넣으려고 하면 어깨가 빨리 돌 수가 없게 돼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깨가 빨리 돌게 되면 오른 팔꿈치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덮어치는 스핀아웃이 생기거든요. 백스윙 때 형성된 45도 단차를 유지해야 오른팔을 비트는 오른팔 외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하체 리드로 오른팔 외회전이 되면 어깨를 돌리고 싶어도 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45도 단차와 오른팔 외회전 동작은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작까지만 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백스윙 때 형성된 45도 단차에 보너스로 얻은 광배근의 텐션을 다운스윙 때 45도의 단차를 유지하며 오른팔을 비틀어주는 오른팔 외회전만 완성되면 하체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참아왔던 왼쪽 옆구리 광배근을 이제 임팩트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왼쪽 광배근의 텐션을 유지하며 하체를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참고 있던 왼쪽 광배근이 풀리면서 양쪽 무릎이 펴지려고 하는 텐션이 생기고, 왼쪽 광배근이 풀리는 방향으로 왼쪽 어깨는 낮게 이렇게 회전되어 공의 체중을 온전히 실어줄 수 있어 확실하게 힘 전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백스윙 때 형성된 45도 단차를 유지해서 다운스윙을 할 줄 알면 그 후엔 스코티 셰플러처럼 양발이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어줘도 공을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45도 단차만 유지하며 다운스윙을 할 줄 알면 낚시 스윙으로 유명한 최우성 프로처럼 몸을 던져서 쳐도 공을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골프 스윙의 뼈대가 되는 큰 틀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고, 이 틀 안에서 하체 회전을 하며 왼쪽 광배근의 텐션을 느끼고 45도의 단차를 지켜주니까 오른팔을 비틀어 몸 앞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오른팔 외회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엔 왼쪽 광배근의 텐션이 풀리면서 시간차로 강하게 임팩트 되는 게 제 골프 스윙의 무기가 되었어요. 팔을 내리는 스윙을 하든 저처럼 외회전을 하는 스윙을 하든 다운스윙 때 왼쪽 광배근의 장력을 느끼면서 해보시면 엎어치거나 얼리 익스텐션이 되는 현상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하체 회전과 왼쪽 광배근의 장력으로 시간차로 임팩트 되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비거리와 일관성이 모두 다 좋아질 겁니다. 제가 골프를 포기하려고 할 때 한 줄기 빛처럼 저를 슬럼프에서 탈출하게 해주었고, 골프 스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던 동작입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